지금 보고 계신 여기가 이제 람블라스 거리예요.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네. 근데 왜 람블라스 거리냐면, 보면은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거에 그 물이 흘렀던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람블라의 의미는 물이 흐른 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적북적한 이곳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다는 람블라스 거리입니다. 추억이 돋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제가 야경 투어할 때 굉장히 많이 들렸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레알 광장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예전에 영화 향수를 촬영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이 있죠. 운치도 있고. 그리고 또 가로등이 유명해요. 눈앞에 보이는 이런 가로등. 이런 가로등이 가우디가 이제 대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만들었던 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곳이죠. 레알 광장은 낮에도 예쁘지만 밤이 되면 이렇게 광장 자체가 스퀘어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더 매력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야경 투어 시작했던 곳이거든요. 오늘 하몽 샌드위치도 먹었으니까 야경 투어 한번 해볼까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야경 투어 갔던 그런 코스들을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곤 왕국의 이제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리 보면 이렇게 예뻐요. 쭉 이 가운데 길이 마차길이에요. 마차길. 마차가 다녔던 길인데 지금 사람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다 다닙니다. 그런 거리가 이제 페란 거리입니다. 뱅크 쪽 있잖아요. 그 랑카이사 뱅크 쪽으로 왼쪽으로 꺾어요. 이 길이 이제 아비뇽 거리라고 해서 사람들 많이 걸어 다니는 곳.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거리뿐만 아니라 여기 예전에 피카소가 자주 돌아다녔던 곳 중에 하나예요. 피카소가 참 여인들을 좋아했잖아요. 여기가 유명한 사창가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여인들이 이 공간에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피카소가 다니면서 그 여인들에게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그렸죠. 그 그림이 뭡니까? 그 그림이 아비뇽의 처녀들입니다. 프랑스 아비뇽이 아니라 바르셀로나에 있는 아비뇽 고르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죠. 여기는 산타 에우랄리아 길, 고난의 산타 에우랄리아 길인데 여기 자체가 이제 바르셀로나의 어떤 수호 성녀를 고난을 당했던 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뭐 그런 통 같은 거에 유리 파편 막 넣어가지고 그 안에 넣어가지고 여기서 굴러들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길입니다. 바이사다데 산타 에우랄리아의 고난의 길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13세의 순교한 여인입니다. 그녀를 기리면서 여기 성녀의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산 펠림네리 광장입니다. 여기가 사실 이제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영화 향수 촬영지예요. 제가 있는 이 위치에서 영화 향수가 촬영이 되었고 그때 주인공이었던 그르누이가 그 여인의 향기를 취하려다가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프랑스 파리보다도 더 파리 같은 느낌을 바르셀로나에서 잘 간직한 곳이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이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 향수 장면을 떠올리면서 여기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 이제 뭐 스페인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 곳이죠. 스페인은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나라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1938년도 1월 30일에 터져진 폭탄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42명이나 발생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42명이 사망을 했네요. 몰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그 스페인 사람들이 지금도 이 장소를 기리고 있어요.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될 민족 상잔의 비극, 내전의 상처가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나 바르셀로나하고 마드리드가 사이가 안 좋죠. 그 두 지역 간의 어떤 팽팽한 줄다리기가 내전의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흔적들이 이런 데도 많이 남아있죠. 그 당시에 폭탄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많은 상처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상처들도 복원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이유가
역사의 한 부분을 잊지 말자. 우리가 과거의 잘못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또 다른 역사의 아픔이 온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픔의 장소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작은 성당이 있어요. 미사 드리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가우디가 자주 와서 미사를 드렸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가족 성당을 건축하던 시절에 가우디가 죽기 전날까지도 찾아왔던 미사 장소가 바로 여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가 가우디가 자주 찾아왔던 성당으로 유명합니다. 여기는 또 초등학교예요.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슬펐던 장소인 이곳이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폭격됐을 때 폭탄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사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곳이죠. 그래서 이곳은 지금 현재도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화 촬영지이기도 하고 가우디가 자주 찾아왔던 곳이기도 하고 또 스페인 내전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금은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곳이기도 한 곳이 산텔림 네리 광장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오면 그냥 축제예요, 축제. 일상의 축제로 사는 사람들. 해피 바이러스. Al despertar la mañana quiero cantar la alegría de mi tierra. Si muero lejos de ti, aunque soy tu enemigo y que me traigan a ti, que soy dormido y que me traigan a ti, México lindo y querido. 이게 바로 바르셀로나의 매력이죠. 정말 쩐당 좋습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너도 나도 세레나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가 바르셀로나 대성당입니다. 아, 멋지죠? 스페인에는 뭐 성가족 성당도 멋있지만 바르셀로나 대성당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종탑 위쪽에 있는 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13살의 순교한 산타 에우랄리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죠. 바르셀로나 도시 자체는요, 그냥 돌아다니면 하나의 예술 박물관입니다. 그냥 가는 곳마다 다 예쁘고 가는 곳마다 다 멋지고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본 나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여기 카탈루냐, 바르셀로나 지역엔 본 나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마드리드 지역에 가면은 펠리스 나비닷이라고 부르죠. 이와 같이 언어가 다르다는 점이 스페인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다양한 국가였기 때문이죠. 펠리스 나비닷, 카스테아노, 본 나달, 카탈루냐어,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영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들을 다 볼 수 있는 공간이 바르셀로나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스페인이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만나거든요. 그 인물은 바로 이사벨 여왕과 콜럼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람들은 콜럼버스와 여왕이 만났던 곳이라고 해서 왕의 광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멋지게 되어 있죠. 여기는 사실 이제 이사벨 여왕의 남편이었던
그 페르난도 국왕이 살았던 장소입니다. 제 눈이 왜 이러죠? 레이저 빔을 쏘는 것 같네요. 그랬던 장소인데 여기가 이제 콜럼버스가 그 신항로를 개척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장소에서 여왕이랑 그리고 남편이었던 아라곤 왕국 페르난도가 같이 머물면서 콜럼버스의 어떤 그 보고, 신대륙을 갔다 오고 나서의 보고를 받은 거죠. 실제로는 사실 신대륙이라고 할 수는 없었고 서인도, 서쪽으로 가는 인도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콜럼버스를 치하하기 위한 장소가 여기였던 겁니다. 이 계단 아래쪽에 콜럼버스가 와서 무릎을 꿇고 여왕이 위쪽에서 보고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위쪽에 있는 이런 공간들도 되게 멋지고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는 이 장소는 지금은 아라곤 왕국의 기록을 보관하는 기록 보관소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역사의 기록을 남겨놓은 곳.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역사를 잘 기록해 두는 것 같아요. 건축도 그렇고 그리고 기록도 그렇고 그걸 남겨두지 않으면 후손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에 사라질 것들을 그 후대까지 또는 영원까지 끌어갈 수 있는 것들이 기록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장소들이 콜럼버스와 또 이사벨 여왕이 만났던 스페인 역사에 아주 중요했던 곳으로 왕의 광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오시면 한 번쯤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오랜만에 아주. 여기가 이제 페란 광장입니다. 와, 멋지네요. 잘 해놨네요. 이게 뭐냐면 여기 카탈루냐 주청사랑 시청사가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건물들 보시면 여기가 카탈루냐 주청사를 보여주고 있고 이쪽이 바르셀로나 시청사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조형물도 넣고 엄청 멋지게 꾸며놨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페란 광장이라는 곳 자체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독립 시위하고 이랬을 때 많이 왔던 곳이기도 하고 또 여기가 이제 메르세라고 하는 감사 축제를 9월 달에 하거든요. 그때 여기 이 공간에 인간 탑쌓기라고 해서 차곡차곡 사람들끼리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올라가는 탑쌓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만큼 굉장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곳이기도 하죠. 크리스마스라고 저렇게 트리들이 참 예쁘게 났네요. 정말 이렇게 보면 트리 같은 것도 멋지게 잘 꾸며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장소들 자체가 트리뿐만 아니라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마음이 이 건축물과 조형물 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사람들이 좋아하죠. 보시는 것처럼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양편의 건물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다리를 중심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들이 정말 이색적이죠. 신혼여행 오신 분들이 여기서 스냅 사진들을 많이 여기서 찍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스베 거리 오셔서 사진도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찍어볼까요? 오, 이런 되게 좋네요. 아주 좋은데요? 야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르셀로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고 또 음악도 듣고 산책을 해봤습니다.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 좋은 정보와 사진들, 좋은 영상들까지 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가벼운 산책이었는데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들을 통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스탈루이고.